사실 이제 174석 어찌 보면 거대 여당이 좀 어렵다는 말이 어찌 보면 좀 어색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게 이제 4.7 재보궐선거의 결과로 민심이 좀 나타나서 많은 어색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좀 민심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당의 유력한 지금 대표 후보분들이나 상당히 그 중진들께서 간간히 좀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한 축인 자산 불평등이 이제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좀 이런 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윤호중 대표께서도 금리 인하를 좀 실시를 했는데, 이는 결국은 이제 집을 사든 장사를 하든 국민들이 이제 빚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자는 뭐 나쁜 취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빚이 사상 최고 800조 원 정도 이러고 있고,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약 한 238만 명이 1인당 평균 한 3억 3,760만 원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빚을 더 내서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이거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조금 좀 어긋난 정책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저희가 그 정의당하고 그동안 이 대화가 좀 단절돼 있었나 봅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다 보니까 이 사실을 좀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면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의 문제가 소득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일테면 이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그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느 행사장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행사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포용적인 금융이 되기 위해서 그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제 순서 다음에 윤우덕 기재위원장께서 그 서민들에 대한 금리가 기준금리가 0.5%인데 매우 높다. 그래서 그 금리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모 언론에서 이거를 짜맞춰서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한 걸로 어느 신문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경제지였는데 참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나 아니면 윤우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금리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 저희 당에서도 크게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